네, 안녕하세요. 맨쌤입니다. 자, 오늘은 신한은행 토론 면접을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원하는 인재상이 다른 은행에 비해 비교적 뚜렷한 편이라 엄청 신한은행만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신한은행은 조금 두려워하는 지원자도 있는 그런 은행 중 하나입니다. 워낙 원하는 인재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인성 면접에 대해서는 많은 친구들이 정확히 컨셉을 잡고 준비를 잘 하지만 토론 면접과 같이 다른 지원자 하는 면접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연습을 미리 해보시라고 앞에서 사전 준비를 띄워드렸고요. 사전 테스트를 띄워드렸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1인 토론인데 1인 토론이 참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1인 토론을 제가 사전 테스트로 넣은 이유는 여러분이 그만큼 상대 의견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할 수 있는지, 내 자신에 대한 의견을 반박할 수 있는지, 찬반 의견을 바로 반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의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바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1인 토론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이 스터디를 구하지 못했다면은 신한은행 토론 면접은 1인 토론으로 연습하셔서 내가 내 의견에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사전 지식을 많이 쌓고 1인 토론으로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치나 이런 게 들어가면 사람이 참 객관적이어 보이잖아요. 수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 말의 객관성을 확보를 했는지, 그리고 찬반의 발언 시간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등을 살펴주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싸워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싸우는 사람을 선호하기보다는 내 의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에서 쿠셔너를 쓰거나 이러기보다는 한 의견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갖고 그 주장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하면서 타인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면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거기서도 안내를 해주겠지만 쿠셔너 등은 자제를 해주시고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내 한마디 말에서도 서분결을 갖출 정도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상대를 설득할 수 있도록 논리를 갖춰주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저는 했으면 하는 게 자, 기본 지식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15분 동안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팀 2번, 개인 2번 토론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찬반이 중간에 바뀌기도 한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어느 상황에서도 내가 찬성에서도 반대에서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을 거면은 내 의견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할 거면 그만큼 기본 지식이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요. 저는 PT 면접 준비하시는 분한테도 이거는 어느 정도 준비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대한민국 인구수라든지 고령 인구 비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는 몇 %인지 몇 명인지 등은 정리를 해두시면 이거 몇 개 암기해 두시면 어느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 베이비 상자 찬반 볼게요. 여러분이 이 베이비 상자 찬반에서 어떤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싶으신지 잠시 정지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저라면은 베이비 상자 찬반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2018년 혼인 건수가 약 25만 건, 이거 높지 않고 해외 입양 비중이 높다. 혼인 건수는 낮은데 해외 입양 비중이 높고 출생률이 1명 이하다. 뭐 이런 배경 지식을 들어가면서 베이비 상자를 해서 뭐 아이들을 양육하자. 뭐 이런 식으로 참성 의견을 개진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본 지식을 몇 가지 알고 있다면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의 의견에 객관성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은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예상 주제별 내용 정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마 은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해에, 당해에 PT 면접이나 토론 면접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시사적인 부분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다 정리하지는 못해도 예상되는 그 주제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주셔도 다른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의견을 더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 등을 통해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 주제별로 이거에 관련한 예시가 뭔지, 뜻은 뭔지, 관련한 사건은 무엇이 있었는지, 찬성의 이유는 뭐고 반대의 이유는 뭐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뭔지, 이 정도는 각 주제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예시를 173쪽 보면은 예상 주제별 내용 정리해갖고 그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표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활용 가능한 통계 수치라고 하셔서
내가 바로 이 주제에 대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수치를 알아두신다면 의견의 객관성도 더할 수 있고 저 친구가 굉장히 시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를 같이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같이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순서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먼저 주제 정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의견의 2갈씩을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지 예시 더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발생할 문제점 및 미래 예상을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178쪽 보면은 그 예시가 잘 나와 있는데 공유경제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어요. 공유경제를 활성화한다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에 찬성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한 의견에 2갈씩 나와 있고요. 실제로 최근 서울시 공유오피스 수용 가능 인원이 3만 명을 넘어가면서 라고 하면서 내가 조사한 자료 나왔죠. 자,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등 기존 유휴 자원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공유경제를 찬성하는 이유를 여기에 작성을 해놨어요. 이렇게 기존의 유휴 자원을 활용한다면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동산 및 차량을 추가로 생산하지 않아도 돼요.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발생할 문제점과 미래에 어떻게 흘러갈지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었죠. 단순히 나는 찬성해 이렇기 때문이야가 아니라 내가 찬성하는 건 이만한 근거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거야 까지 하면서 통찰력 을 더한 여러분의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신다면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180쪽에 신한은행 토론면접 실전 토론 트레이닝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여러분이 매해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토론면접은 1인 토론 연습도 좋지만 반드시 스터디 구성하셔서 스터디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 피드백 해주시면서 임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